자, 오늘 이번 주 꼭 이익을 짚고 넘어야 한다고 최병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첫 순서로 교수님을 모시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건 꼭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 주목하고 있는 경제 관련 발표가 있다고요? 지금 민생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예고된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지만 현 정부의 이 집권 세력들이 정부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들 이익 추구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도 이렇게 삼으면서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생 대다수의 서민들과 관련된 민생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권력의 수익 모델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분들이 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이 낡은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집착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결과가 나와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정권들은 좀 이제 궤도를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대개 이제 이거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아주 그냥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을 계속 하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거부를 하죠.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인데 그 거짓말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죠. 그 이번에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관훈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예, 중견 언론인들 이제 모임에서 예.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 여기서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다가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뭐 질문 중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나왔겠죠. 나오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대답을 한 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고려한 발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석을 하다가 부총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이제 참모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제에서의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한테 이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범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고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그렇죠.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속이고 이게 있다. 모르니까는 속여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속이고 그렇죠. 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딱 이거 보고서는 본인이 주입시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라고 말할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매달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그렇구나. 예, 이게 없는 자료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기재부 관료들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정례적으로요. 근데 그게 좋아졌어요? 근데 중견 언론인들도 이거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자료를 봐보세요.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는 걸 제가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뭐 길게 볼 2022년 1월 달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점부터 쭉 막대 그래프로 매달 표시를 했더니 100 이하로 떨어졌구만.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문제는 계속 이렇게 그 100 이하로 이게 100 미치면은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경제 주체들이 계속 100 이하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거가 경제 심리라고 했는데 실제 그 근거를 발표하고 있는 이 지수에 의하면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죠. 100 이하다 항상. 그래서 저기 7월 달에 잠깐 좀 올라갔었어요. 저기 초록색으로 해도 95.9로. 그것도 100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100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9월 달에 93.7로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취임하자마자 이게 100 밑으로 떨어지지?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제 심리 지수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게 뻔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거 있는지 모를 거예요. 중견 언론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저 말을 대통령은 모르죠.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견 언론인들 제가 볼 때는 들여다보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자료입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충분히 이해해서 이제 속이고 있다. 자, 그다음 주제가 뭡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언론들이 또 이제 장난들 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언론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이 그동안 많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이제 주요 목표를 다루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매 1년에 2번씩 국회에다 보고를 하지만은 매달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리해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요. 그래 그 위에 게 이제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인데 부동산 PF가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자를 냈어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자료가 그 위에 제가 이제 소개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금융권의 PF 그러니까 부실여신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게 이제 부실여신이라는 건데 부실채권들이요. 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이요. 그 1번하고 3번하고 서로 사마띠 아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3번은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경우를 전제로 해가지고 해야 될 거라 했는데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지, 저 말은. 아니 그리고 구조조정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보도를 PF 하는 거예요. 대출 연체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료 봐보세요. 실제로 봐보자고요. 그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구만. 거짓말쟁이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들을 예? 언론까지 나서서 이렇게 거짓말들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이게 그 국민들이 도대체가 지금 경제 상황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자, 얼마나 또 걸겠어요. 거짓말 뭐 자, 그다음에 있습니까? 이제 그다음 봐보세요. 거짓말 퍼레이드. 예. 이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하도 이제 이 법인세 같은 거 인하하면서 낙수 효과기다 이 얘기 하잖아요. 네. 낙수 효과는 기대를 안 한다는 거야. 낙수 효과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없으니까. 뭐냐면 경제 활동을 촉진해서 경제 감세했다는데 활동. 이게 낙수 효과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낙수 이 효과거든. 말을 대통령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코미디다 진짜. 이게 대통령 보라고 하는 말들인데 예. 대통령은 못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최상목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런 말 함부로 못 하죠. 대통령 그렇죠. 보고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하냐고 혼나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예. 법인세 이제 자료를 코미디다, 보시게 이거. 되면은 예. 7월 달까지가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예. 역대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7월 달까지 그러니까 법인세를 쭉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 법인세 수입을 저기 이제 빨간색 숫자가 법인세 수입액이고 예. 그다음에 파란색 숫자는 이제 뭐냐면 이게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법인세가 비율.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교수님 그래프를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인데 단시간에 입력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자, 넣어봐보세요. 그런데 2022년도에 예. 한 66조 법인세가 거쳤어요. 예. 근데 올해는 뭐냐면 그 절반인 33조만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 푹 꺼진 거는 코로나 기간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예.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16% 밑으로 낮아졌네. 떨어졌잖아요. 이 예.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세금으로 태우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은 법인세를 그러니까는 이게 기업들 저거 해 주셔서 아닌 거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법인세의 항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에서 세금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들한테 나머지 경제 주체들한테 소비자라든가 그 가게 임금 노동자들한테 그래프 몇개 전가시켰다는 남았어요? 거잖아요. 시간 1분 남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봐 보세요. 이게 네. 이제 참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예. 세금은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세금은 더 많이 거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작년도 경제가 안 좋았을 때잖아요. 굉장히요. 예. 작년 7월 달까지 하고 올해 7월 달까지 보게 되면 GDP가 작년보다 한 10조 원 이상 더 거쳤잖아요. 더 그런데 증가했잖아요. 법인세는 줄었어. 수출액도 더 증가했잖아요. 근데 국세 수입하고 법인세 수입만 줄어들고 있어.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상이 아닌 거거든. 그러면 세수 결손이 낙연이 날 마련인데 최상목은 올해 세수 결손 대규모 없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기업들 그것도 거짓말이지.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면은 기업들한테 걷는 법인세가 중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걸 안 내고 있는 거고 아니 깎아주니까. 깎아준 거지 그러니까요. 깎아주니까. 그럼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니까는 재정이 파탄 나는 거고요. 재정이 파탄났죠 지금. 예. 자, 재정 그렇게 얘기하더니 재정이 자, 그러면 파탄났죠. 넘겨보세요. 빨리빨리요. 또 하나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다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킨다 했잖아요. 네. 기업들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0m 떨어져가지고 윤석열 정부만 들어선 이후의 수치를 보면 모든 게 다 떨어져 있어요. 기업 심리가 어떻게 뭐가 살아나고 이렇게- 있어. 그 법인세 인하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권하자마자 그 지금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지나면 바로 다 떨어져. 제가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이라 했잖아요. 이건 예고된 거고. 모든 지수가. 예고된 거라 했잖아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은 어떤가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실제 상황을. 자, 넘겨봐 보세요. 기업들의 대출 연체액입니다. 아,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거 중소기업 대기업 다 오케이. 합해가지고요. 알겠어요. 대출 연체인데 이것도 봐보세요.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 저기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쫙 증가하고 있잖아요. 급증하고 있잖아. 또 다른 거 배워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기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아하.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3년 연속 되면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4분의 1이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개 기업이 전체 4분의 1이야. 기업들의 저거를 활성화시키려고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면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골고루 안 간다는 거죠. 아 그렇죠. 큰 기업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그렇죠. 거지. 예. 자,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은 보게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자영업자를 보게 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봐보세요. 갑자기 왜 저렇게 증가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3분기 이후 어떻게 됐냐 네. 보면은 그래프가 다 나빠져요. 모조리 그러니까 다. 한 5조 원 밑에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보다 16조 더 나빠져요, 전부 다. 16조로 이렇게 증가하는 3배 정도 증가하니까는 모든 그래프가 일관되게 주제가 뭐든 간에 그렇죠. 2022년 3분기부터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취임할 때란 말이죠. 그동안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언론들에서 이거를 좀 주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목하죠. 기사를 못 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 한번 볼게요. 개인이요. 개인들 보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 대출 받았는데 이제 이걸 못 갚아가지고 채무 조정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신청한. 그 건수가 이제 이거 좀 봐보세요. 급증하고 있잖아. 자,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실상은 일관되게 이런데 경제가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다. 살아나고 있다. 좋아지고 이런 있다. 거짓말을 대통령 입에서 하고 있는 범인들이 네. 이 경제사령탑이라든가 대통령을 속이고 대통령실에 용산실에 있는 이런 데 속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 첫 번째 네. 대통령은 그 속임수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 문제는 이걸 바꿀 마음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대통령은 속일 수 있고 네. 저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그럼 바꿀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각오도 단단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병환 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